제대로 리딩하고 제대로 리드해라. YG 리더 프로젝트 GSM 박세슬입니다. 대입 논술 최고의 합격률을 보이는 GSM이 선보이는 초중등 논술 프로그램 YG 리더 프로젝트. 지금부터 세 가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GA쌤을 선택해야 하는가? GA쌤은 과연 다른 초중등 논술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균형과 융합의 리더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초중등 논술 학원은 특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해를 특화하거나 쓰기를 특화하거나 말하기를 특화하는 것이 그 예인데요. 이러한 특화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성취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과 그 영역에 있어서 강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균형, 융합의 리더와 맞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이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쓰기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말하기에는 정말 약세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한쪽만 강화하는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어려움은 대입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입 전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쓰기에 강세를 보인다면 논술 전형을 미리 준비시키셔야 하고, 말하기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구술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미리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아이가 무엇에 강세를 보이는지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이는 시간을, 학부모님들은 비용을 또다시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특화 수업에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를 맺는 쓰기와 말하기의 영역을 억지로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A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주제별 수업을 통한 쓰기와 말하기의 영역의 유기적 연결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서 스토리를 펼쳐내고 그 안에서 쓰기와 말하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균형, 융합, 더 나아가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요. 사실은 쓸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기와 말하기는 양극단에 위치한 각기 다른 성질의 영역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논술은 쓰기를, 구술에서는 말하기를 주요 채점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별 수업은 나로 출발하여 세계와 소통 후 나로 돌아오는 여행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탕은 대입 빈출 주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판단, 관계, 교환, 관습, 제도, 반성, 성찰, 이러한 주제는 대입 논구술에서 빈출되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초중등 논술 수업에 있어서 주제 선정을 대입에 바탕을 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단순한 사고력 향상과 단순한 다독이 아니라 대입 합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GSM YG 리더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초중등 논술 수업은 각자만의,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사고력을 강화하는 수업 등이 그것이죠. 이러한 수업의 장점은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뭔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책을 읽지 않는 아이가 책을 읽고 심지어 그 책을 읽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책에 흥미를 느낀다고 해서 대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대입 논술에 혹은 대입 구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모두들 지금 고개를 젓고 계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대입 논술에 대한 준비만이 필요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만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초중등 논술 수업이 현재 대입과 무관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초중등 논술은 하나의 텍스트를 하나의 주제로만 파악을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한 읽기와 쓰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대입 논술과 구술 문제는 단순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의 텍스트만 나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논제를 통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제시문을 읽어내고 문제를 해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혹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논술과 구술의 핵심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초중등 논술은 대입과 무관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쌤은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한 주제 하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지원의 허생전 같은 경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 대입, 논술, 구술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텍스트인데요. 우리 아이가 허생전을 읽고 나서 느끼는 점 혹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아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매점매석일 겁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즉 아이들은 허생전을 읽을 때 경제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읽고 경제적인 관점에 굉장한 감상을 느낍니다. 거대한 거죠. 그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것만 기억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입 논술에 있어서 이화여대와 경희대가 허생전의 텍스트를 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허생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읽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고려대의 경우 똑같은 텍스트를 평등의 관점에 적용하여 읽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와 평등.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개념입니다. 허생전을 패러디한 허생의 철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를 연세대에서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냐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심오한 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길 원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GA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주제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세대에서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GASM은 대입 논구술 문제를 활용한 분석과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초중등 논술을 통해서 글을 쓰면 그 요약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감상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을 분석한다거나 서평을 쓰는 식의 굉장히 간단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논술과 구술의 핵심은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잘 말하는지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대의 의도를 얼마나 간파하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고 나는 그에게 무슨 답변을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가 포인트라는 것이죠. 따라서 GASM에서는 초중등부터 문제의 의도를 간파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상대의 의도를 간파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무엇을 줘야 하며 나는 어떤 식으로 내 논리를 강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들은 줄거리를 감상하는 형식의 요약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읽고 이를 일반화시켜서 상대의 의도에 맞는 구성을 하는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 함께 보시죠. 분석적 읽기와 주체적 사고를 결합하여 상대 의도 간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게끔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적 읽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별로 다양한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스토리를 펼치기를 통해서 각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도출,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서, 대입논술, 고전의 흐름으로 텍스트의 난이도와 깊이를 더 높여가고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여 이를 일반화시키는 과정까지 이르는 것을 분석적 읽기라고 칭합니다. 주제, 논의점, 쟁점 순서로 파악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활용합니다. 창의활동, 탐구활동, 소논문으로 대표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책과 수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어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티칭을 통해서 강사들은 조력자와 안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편협한 사고에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교수법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체적인 사고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상대 의도 간파가 가능합니다. 책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텍스트를 이 문제에서 왜 활용했는지, 그래서 교수는 나에게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도 파악, 더 나아가서 나를 비롯한 타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를 바라보는 연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샘 논술 수업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5학년도 고려대 수시논술 기출문제입니다.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10개월이 차이 안 되죠. 10개월 정도 되는 시기 동안 고3 학생들은 이 더불어 사는 삶이란 주제 하나만을 주는 고대를 논의점을 뭘 설정해야 되고 쟁점은 무엇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시문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근데 들으시면 알겠지만 10개월 내에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 중, 등부터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인 리더, 중간 과정인 대입의 합격을 위해서 단계별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초등,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주제를 통해서 주어진 텍스트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가 주된 학습 목표입니다.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요. 초등 심화, 중등 초급 과정입니다. 읽기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 하에서 학생들이 선정한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무엇이고 공통점, 차이점, 대립점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정치적 관점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는, 예술적 관점에서는 등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심화 과정입니다. 중등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현대 사회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왜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 즉 쟁점과 논의점을 파악하는 주어진 사고를 활용하는 능력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과정인 대입의 합격은 물론이요. 리더가 될 수 있는 수업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샘플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역사,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역사 논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제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이유는? 토기를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라는 형식의 지식 점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을 무작정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텍스트나 관련된 이론 수업이 먼저 선행된 후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해했는지, 파악했는지,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지식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역사 논술 수업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혜쌤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이게 과연 역사 논술일까요? 지식을 점검하는 것은 역사 논술이 아니라 역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술을 진행을 할 때 역사를 가지고 온 것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다시 재점검, 미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고력, 연결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지식 점검은 역사 수업이지 역사 논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쌤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지배,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 전 타임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학생들은 비교, 즉 1차 시와 2차 시를 연결시키고 이것을 다시 한번 현대사회로 끌고 와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 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해결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까지 이루어지는, 즉 현대사회의 연결을 통한 영역 전이성이라는 대학의 기준, 합격 기준까지도 그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저희 역사 논술에서는 맛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 논술에 대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우리였습니다. 주제는 아까 보신 주제별 수업 중에 첫 번째 단계인 판단이었고요. 그 안에서 나와 너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즉 언어의 역할은 무엇일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가 소주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와 말하기는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로부터의 도입, 말하기로의 정리 혹은 말하기로의 도입, 쓰기로의 최종 정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쓰기부터 진행했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서강대 기출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어려워서 우리 아이가 과연 풀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풀어내고요. 설사 잘 풀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사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쓰기를 하면 해제 수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제는 뭐니?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썼고 왜 그렇게 썼니?부터 시작해서 어떤 입장을 선택했고 왜 그 입장을 선택했니?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니? 그래서 현대사회와 연결시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 궁극적으로 너 주제랑 다시 연결시켰니? 의 흐름으로 스스로 자신의 글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친구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상대의 글을 분석하는 안목까지 갖출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쓰기가 끝난 후에는 사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의 사고 수업은 단순하게 현대사회의 연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사회, 그리고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문제를 일반화하고 적용시키는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식민정책 중에 하나였던 한국어 말살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논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견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제시를 했을 경우 대다수의 대답은 옳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공용화라는 현대사회로 끌어와서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을 제시를 하면 찬반이 나뉩니다. 왜 이럴까요? 이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앞선 내용과 뒤의 내용이 사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주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에서 주장의 일관성을 잃었다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본의 한국어 말살 정책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영어 공용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니? 네가 앞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뒤에서는 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둘의 전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는 형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르게 분석했는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만약에 그것이 편협한 사고였다면 어떤 식으로 고쳐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고는 책 속까지도 이어집니다. 굉장히 빈출 작품인 조지 오웰의 1984년을 통해서 학생들은 주제, 논의점, 쟁점이라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반화시킨 내용을 앞선 현대사회, 역사까지 다시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논술문에 가까운 형식으로 글을 쓰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언어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주제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정리의 개념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혜쌤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다음과 같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별 포트폴리오입니다. 어휘력 향상, 창의활동, 탐구활동, 소논문 프로젝트, 논술문이 기재된 개인별 문집을 뜻하는데요. 지혜쌤의 개인별 문집의 특이점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연결, 다시 나로 들어오는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스토리에 걸쳐서 문제를 받고 활동을 진행했는지를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개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학기별로 학생들은 자신이 탐구한 활동 혹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발표회 장을 갖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함께 초대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성취도를 보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은 자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등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개인별 컨설팅을 진행해서 아이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이의 진로와 아이의 성향에 대한 파악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와이즈 리더를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입 농구수를 위한 분석적 읽기 능력 함량이 가능합니다. 나를 확장시키고 타인을 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순하게 초, 중 등의 논술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것에 목표를 두지는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바라보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키우시기 위함이고 그 중간 과정에 대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중간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까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초 실력을 함양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상대 의도를 간파하고 주어진 문제 현상을 고민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힘을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항상 자신이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해결책과 각기 다른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주어진 문제 현상에 보다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주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미리 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선정을 하고 이 책을 읽어와라 라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기본 책은 있는데 이 주제에 해당하는 네가 읽었던 혹은 너가 읽고 싶은 혹은 너가 엄마 아빠와 함께 얘기를 통해서 선택한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와서 읽어와 라고 하면 아이들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놀랍게도 모두 읽어옵니다. 모두 선정합니다. 억눌렸던 주체성이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발현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문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책을 선정하고 능동적으로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수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간파하고 사회를 바라보기 위한 인재, 즉 제대로 리딩하고 제대로 리드하기 위한 핵심,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이상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 GSM 박세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